네, 연력학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273.13 켈빈에서 22.4리터의 고정 용기 안에 2몰의 수소기체와 1몰의 질소기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수소가 질소와 완전히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될 때 반응 후 각 구성 요소의 분압과 혼합물의 총 압력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알려준 게 뭐가 있죠? 273.13 켈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등온이라는 거죠. 그리고 22.4리터의 고정 용기 안이라고 했으니까요. 역시나 등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봐 줘야 될 게 화학 반응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분압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분압에 대한 공식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상기체가 나왔으니까 세 번째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이라고 했죠. 2몰의 수소기체 그리고 1몰의 질소기체가 있을 때 암모니아가 A만큼 생성되고요. 남은 거는 이렇게 질소기체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럼 미정계수법을 사용해서 이 앞에 계수 A와 B를 구해줄 수가 있죠. 자, 질소부터 보겠습니다. 질소는 반응물 쪽에서 1몰에 2개가 있으니까요. 1 곱하기 2가 되고요. 생성물에서는 A몰만큼 하나가 있고 B몰만큼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A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생성물이 있으니까 B몰만큼 2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B 해주는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소기체를 볼까요? 반응물에서는 2몰에 2개가 있죠? 그러면 4가 되겠고요. 이쪽 생성물에는 A만큼 3개가 있네요. 마이너스 3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A를 구할 수가 있죠? A는 3분의 4가 되고요. 이 A를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B는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고쳐서 다시 한번 써주겠습니다. A는 3분의 4, B는 3분의 1.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젠 2번을 보겠습니다. 이 상태 방정식을 통한 분압을 알아볼 겁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가 되겠죠? 암모니아의 부분 압력 곱하기 암모니아가 차지하는 부피는 구성 요소의 몰 곱하기 R은 언제나 같은 기체의 상수가 되겠고요. 이렇게 구성 요소의 온도가 되겠죠. 이것은 또다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이 온도와 부피가 상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변하지 않고 이때 모든 구성 요소들의 온도와 부피가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각각의 생성물의 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암모니아를 살펴보게 되면 V분의 N은 RT가 됩니다. 이때 T와 V는 상수값을 가지고요. 이것을 대입을 해주면 지금 22.4리터가 돼 있고요. 몰이 3분의 4입니다. 3분의 4 몰, 그리고 기체 상수는 314 줄 퍼 몰 켈빈이고요. 273.15 켈빈입니다. 몰 지워지고요. 켈빈 지워지고요. 그리고 계산을 하면 135.18 킬로파스칼이 나옵니다. 여기 정답을 적어주면 암모니아는 135.18 킬로파스칼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질소에 대한 분압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질소는요, 역시나 V분의 N 질소의 몰수 곱하기 이상기체 상수 곱하기 온도가 되겠죠. 그리고 구해주면 역시 22.4리터 등부피였고요. 그리고 1분의 3 몰, 그리고 이상기체인 8.314 줄 퍼 몰 곱하기 켈빈, 그리고 273.15 켈빈 역시나 등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단위를 먼저 지워주면은 답은 33.79 킬로파스칼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N2 여기 분압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33.79 킬로 파스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상기체에서의 전체 압력, 이것은 전체 압력이란 뜻입니다. 는 구성 요소의 압력들의 합비죠. 그래서 생성물의 모든 압력은 부분 압력들의 합이 되니까요. 135.18 킬로파스칼 더하기 33.79 킬로파스칼이 되니까요. 총 168.98 킬로파스칼이 돼서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이 문제를 보면서 정답은 이렇게 구했고요. 아까 우리가 PV는 nRT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줄 단위가 리터 단위와 계산이 되어서 킬로파스칼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 혹은 파스칼 곱하기 미터의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1리터는 1 데시미터의 세제곱입니다. 이름 생략을 해줄게요. 데시미터의 세제곱은 다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데시미터는 0.1미터니까요. 여기에 다시 세제곱을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제곱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해줄 수가 있죠. 0.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미터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면 단위만 한번 써줄게요. 아까 V분의 nRT였는데요. 여기서 V는 리터의 단위였고요. N은 몰의 단위였고요. 곱하기 그 기체의 상수는 줄, 몰 곱하기 켈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도 단위였던 켈빈이 있었죠. 몰은 약분이 되고 역시 켈빈도 약분이 됩니다. 근데 이때 줄은 다시 뭐라고 했어요? 파스칼 곱하기 미터의 세제곱이라고 했습니다. 1리터는 0.1의 세제곱, 미터의 세제곱이란 단위를 가지니까요. 다시 고쳐주면 0.1의 세제곱, 미터의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워주면 0.001분의 파스칼이 나오죠. 그래서 즉 1000 파스칼이 나오고요. 이것은 단위인 킬로파스칼 이렇게 해서 단위가 킬로파스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미정계수 맞추는 방법은 이미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이상기체에서 분압을 구하는 공식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정도만 알고 있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단위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주의만 하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